자, 반갑습니다. 윤보영 시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시대 시상을 잡는 부분으로 독자 몫으로 돌리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를 못 쓴다 그러거든요. 시상을 못 잡는다 하는데, 사실은 못 잡는다 하는 자체가 좋은 시를 쓰고 싶다는 그 생각, 욕심 때문에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시가 될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쓴다는 거예요. 시를 워낙 못 쓴다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한 5분 정도 전화 통화를 하고 수다를 떨다가 그것을 녹화를 해서 이 텍스트 파일로 다 바꾸어서 딱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시가 5편이 탄생이 되더라고요. 즉 이미 우리는 감성이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시 속에 사는데 그것을 시로 정리하거나 시로 만들어가는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상을 잡느냐 이거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독자들은 시를 읽고 뭘 원해요? 감동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감동. 시의 경제성이다. 독자들은 시를 읽는 데 대한 시간을 소비하고 뭔가 보상을 받기를 원해요. 그 보상을 돈을 주거나 물건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자기들은 우리가 이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 주문을 하면은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죠? 그 대신 뭘 받아요? 물건을 받잖아요. 근데 독자들도 마찬가지로 시를 읽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시간을 투자한 데 대한 보상을, 감동을 받기를 원해요. 아, 맞다. 그렇다.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어쩜 이렇게 표현할까? 아, 맞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독자들한테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시가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려운 시는 그런 보상을 잘 못 해줘요. 그러니까 시를 자꾸 시는 뭐 내가 뭐 시가 어려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멀리 하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대중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시가 좀 SNS를 통해서 막 사람들에게 전달되다 보니까 시를 좋아하는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다행히. 한때 뭐 서정시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시가 많이 있다가 이제 어렵게 쓰는 시, 모더니즘 시라고 왜 이상 시인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신경림 시인 때 와가지고 90년도 뭐 중반부터 굉장히 시를 무조건 바로 읽었을 때 바로 뭔가 이해되면 안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동을 그분들이 많이 하셨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핸드폰이라는 휴대전화라는, 그리고 이 SNS 시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카톡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정보를 주고받는데, 여기에 어려운 것들은 스스로 시를 모르는, 즉 시를 알고 시를 배우고 시를 막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시 한 편을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계속 파고들고 뭔가 막 이렇게 논문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그 당시에는 이해됐지만, 지금은 시를 읽는 사람이 시인이나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시를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일반 대중들은 어려운 시에 대해서 머리 아파 안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시선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를 대중들의 욕구에 맞는 그런 시를 써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답을 안 하고 독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거예요. 역할을 준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독자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제4회차에 우리가 제3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독자 몫으로 돌리기, 그 다음에 또 일러 바치기, 사례를 중심으로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시쓰는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이거는 아무 데서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나름대로 저는 고급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1시간을 영상으로만 듣는데 10만 원씩 내고 듣는 요 1시간을
영상으로 1인당 듣는데 그걸 10만 원 듣고 이게 받고 이제 듣게끔 했던 그런 어떤 강의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한편이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를 써서 같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공식을 이렇게 공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봄이 되면 뭘 해요? 도로변에 꽃을 심죠. 여기 보니까 예쁜 꽃을 심어놨죠. 왜 심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뭐 이렇게 공급받고 할 일을 찾아서 심었나요? 아니죠. 이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꽃을 보면서 행복하다고 꽃을 심어놓은 거죠. 우리도 왜 시를 써요? 물론 시를 쓰는 나도 좋지만 이 시를 읽는 독자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대중시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독자 몫으로 돌리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독자 몫으로 돌리기입니다. 독자 스스로 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또 친절한 설명에 걸맞는 친절한 설명은 글맛을 어떻게 만든다? 약하게 만들어요. 막 첨삭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준 글을 보면은 구구절절 다 자기가 막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미 독자들은 내가 설명하는 부분을 다 알고 있어요. 봄에 꽃 피요, 안 피요? 꽃이 언제 가장 많이 피어요? 봄에 피죠. 수선화는 언제 피어요? 봄에 피죠. 벚꽃은 언제 피어요? 봄에 피죠. 하지만 그 봄에 벚꽃이 핀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봄이 되면 벚꽃이 핀다 막 이렇게 다 시 속에 담는다는 거예요. 시는 경제성이라는 게 최대한 글자 수를 줄여서 긴장감을 이렇게 압축시켜서 막 바람 넣는 풍선을 이렇게 꽉 누르면 이게 어때요? 이게 터지려고 하죠. 그러다가 조금만 이렇게 닿으면 터져요, 안 터져요? 어떻게 터져요? 빵 하고 터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글자 수를 최대한 줄여 가지고 긴장감을 높였다가 마지막 가서 반전 딱 하나 감으로 인해서 빵 감성이 터져 가지고 감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친절한 설명은 뭐다? 독이다. 예. 또 우리가 일공식에서 마지막 한 줄 있잖아요. 그 사물 더하기 생각 이렇게 했는데 그 생각 하나를 내가 답을 했죠. 그때 생각을 빠뜨렸군요 했죠. 그런데 내가 그때 생각을 빠뜨렸군요. 커피에 그때 생각을 넣었더니 맛이 싱겁네요. 그때 생각을 빠뜨렸군요. 하는 그때 생각을 빠뜨렸군요라는 그 내 생각을 답을 내가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한다? 독자가 생각을 하도록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럼 독자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스스로 생각해놓고 멋쩍어서도 웃고 재미있어서도 웃고 또 감동해서도 웃고 저절로 소리가 나와서도 웃고 왜 이러지 내가 중학교 감성도 아닌데 하고 놀라서도 웃고 이렇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자가 답을 하도록 달콤한 배려를 해주는데 독자가 답을 통해서 내가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답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독자 스스로 역할이 있는 거죠. 시를 읽는데 내 역할이 있으면은 그게 보상이죠. 그죠? 또 자기의 경험과 지식 등을 감안해서 내가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감동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거는 내가 참여한 거는 내가 오래 기억이 돼요. 기념식수 알죠? 산에 만약에 동산에 갔는데 이제 수원에 만약에 여기 이제 그 화성 있죠, 성 있죠, 수원 성곽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나무를 사람들이 일부 심었어요. 내가 심은 나무와 내가 심지 않고 딴 사람이 심은 나무에 대해서 어느 게 더 애착이 됩니까? 내가 심은 나무죠. 내가 심은 나무는 얼마나 자랐을까, 혹시 뭐 병에는 안 왔을까 궁금해도 와보기도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마찬가지로 시를 읽으면서 내 역할이 있는 것은 내가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시에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애착이 간다는 거죠. 자, 이게 뭘까요?
파리. 꼬리. 머리 파리. 잘 맞췄어요. 파리 맞아요. 파리는 보면은 이 발이 있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그 맛을 이렇게 느끼는 것은 내 제일 앞발이라고 합니다. 앞발을 항상 얘들은 맛을 보는 그 감각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먼지를 털어내고 이렇게 항상 그 관리를 한대요. 그게 이제 이렇게 탁탁 이게 발을 이렇게 맞닿는 거죠. 이걸 가지고 보니까 왜 빌지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를 썼어요. 당신 생각 방해한 파리를 꾸짖었더니 두 손 모아 비는군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파리채로 잡아요? 용서를 해줘야죠. 용서를 해줘야 되죠. F키로 치세요? 칠까요? 아니요. 아니죠. 용서해주면 용서해주면 되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파리를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죠. 근데 시 속에 독자한테 역할을 딱 줌으로 인해서 F키라 치세요. 뭐 파리채로 잡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귀엽잖아요. 봐주세요가 댓글로 다 달리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죠? 되죠? 이게 이제 독자한테 역할을 주는 거예요. 자, 창문 밖에 달빛이 이렇게 다 비치는 거예요. 달이 이렇게 우리가 창문을 열었을 때 달이 이렇게 비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달빛. 자다가 눈을 떴어. 방 안에 온통 네 생각만 떠다녀. 생각을 내보내려고 창문을 열었어. 그런데 창문 밖에 있던 네 생각들이 오히려 밀고 들어오는 거야.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아요. 자다가 문을 뜨더니 달빛이 환하게 방에 들어오는 거야.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열었더니 달이 더 밝은 달이 막 쫙 보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그대로 생각해.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리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역할. 이 시가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만 이 자체가 어쩜 좋지라고 딱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게 국민시가 된 거예요. 중학교 국어책에 이 시가 실린 거예요. 또 영화관을 찾아온 시 금융회사에서 전국 개봉관에다가 3월 시로 봄시로 해가지고 3, 4, 5월 동안 3개월 동안 이 탤런트가 읽어주는 김상중 뭐 이런 탤런트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읽어주는 광고로 영화회 시작되기 전에 막 금융회사 화장품 광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 시를 쫙 보여주고 이 별빛 쫙 이런 밤하늘 보여주면서 이게 자다가 눈을 떴어. 이렇게 이제 김상중이가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독자의 역할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너무 많은 반응을 보여서 오늘 본 영화보다 이 시 한 편이 낫다. 이런 댓글까지 달리고 이러니까 한 달간 앵콜 광고였어요. 엄청 많은 돈을 들여가야 하죠. 영화관이 그 전국 개봉관에 한번 이 광고하는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또 시 하나가 어떤 면 독자에게 답을 이렇게 뚝 던지는 그 한 번에 이게 국민 애동시가 된 거예요. 노래도 만들어지고 뭐 온갖 것 이제 이게 어쩌면 좋지 윤보영 치면은 막 말도 못하게 막 글들이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독자의 역할 때문에 그렇다. 독자의 역할. 이 뭐예요? 빛방. 네? 지금 뭐예요 이거? 뭐가 노란 게 뭐예요? 우산. 우산이죠. 비가 내리니까 우산을 써요? 안 써요? 비가 내리니까 우산 쓰잖아요. 그죠? 근데 시인은 비가 안 내려도 우산을 쓸 수는 있어요. 어디서? 가슴속에다가. 그리움이 하도 많이 쏟아져서 내가 내 가슴에 우산을 다 펼쳤지 않니? 비도 오지 않는데. 얼마나 그리웠습니까? 그 우산을 가슴에도 펼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우산 가지고 독자들한테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 이렇게? 비를 따라 그림이 내립니다. 우산을 준비할까요? 아니면 그대 생각을 준비할까요? 웃으시죠? 예, 웃음 나오죠? 뭘 준비할까요? 그대 생각. 그대 생각. 이 우산을 준비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산.
이게 독자들한테 역할을 주고 독자들에게 질문을 내가 말로 하지만 읽으면서 이 시가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저런 것도 막 만들어지는 것도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니 날씨 좋은 날까지도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면 미움받을까? 미워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반장님은 미워 아무런 표정이 없으니까 제가 괜찮죠. 아 괜찮죠. 어때 미워지고 할 거예요? 남편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신 생각밖에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화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쑥스러워서 뭐 별말씀 다 한다 뭐 일이 있는 거야 용돈 달라 하는 거야 뭐 용돈이 필요해 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내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빈도레 웃죠. 아, 내 결혼 잘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답을 누가 한다? 독자가 하는 거예요. 요런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있어. 또 색다른 맛이죠. 네. 아 이거 뭐예요? 장. 우리가 좋아하는 장미꽃. 사실은 저도 장미를 되게 좋아하는데 일반 독자들은요 사실은 보니까 장미꽃보다 들꽃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장미꽃은 나예요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냥 그 돌담에 핀 들꽃이 그게 민들레가 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민들레를 2월에 핀 그 양재바른 그 계단에 핀 민들레를 보고 다 사진을 찍는데 장미꽃 쫙 펴는 그 저분에서는 한 상이 안 찍고 뭐 어떻게 찍어요? 배경으로 찍어요 얘들을. 너희들 내 뒤에 배경으로 서 나를 위한 이렇게 나를 돋보기 위한 수단으로 세워놓지 얘를 어머 예쁘다 어머 예뻐 어머 예뻐 하고 다니면서 찍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송이 좀 이렇게 이 상처 입은 꽃이라도 뭐 이게 시기를 다르게 피어났든지 이러면 그 한 송이 들꽃은 찍더라는 거예요. 왜? 그 들꽃이 나와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바쁜 일상에 이 험한 일상에 잘 살아내는 잘 꽃을 겨울을 피어낸 그 들꽃이 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들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뭐예요? 시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미를 우리가 언급할 수가 없어요. 담장이 피신 장미꽃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당신이 여기 와 있지? 억울하죠. 아니 우리 아파트에 그 울타리 있잖아요. 눈쿨 장미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5월 초만 되면 눈쿨 장미 막 피는 거예요. 그래 아내와 같이 나가다가 자기야 왜? 아니 누가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당신 얼굴을 여기다 막 이렇게 펼쳐놓은 거야. 어머머머 쑥스러우죠. 그래 말이야. 저 조상권 침해 같은데? 한술 뜯어서. 내가 그래서 조상권 침해를 해도 저작권 받을 수는 없잖아. 당신 얼굴인데 여기. 예. 그 독자한테 지금 질문을 다 던진 거예요. 기분 좋은 질문이에요. 아파트에 그 얼굴 펼쳤다는 얘기를 하니까 좀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어느 날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제 아내와 제가 이 우연히 나가다가 이 사람이 윤보영 시인이다 이렇게 알려줘서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겠대요. 그래서 왜 그 길을 가시려고 합니까? 물었더니 이 아파트 외벽에다가 10m 가로 세로 10m짜리 프레임카드를 하나 걸고 싶대요. 그걸 돈은 한 100만 원 들고 이럴 건데요. 그 돈이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다. 뭐 때문에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냐 했더니 이 아파트에 윤보영 시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 걸겠대요. 그러면 우리 사생활이 침해되면 안 돼요. 침해되죠. 제가 우리 집 앞에 이마트 본점이 있었어요. 엄청 큰 본점이에요. 이 가게가 넓죠 이게. 그런데 거기에 바로 집에서 한번 50m, 30m 거리 떨어진 곳이니까 그냥 편한 체육복 입고 이렇게 안에 따라 이마트 가서 다니는데
제 독자가 알고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걸 어디 올렸어요. 그 뒤로요 제가 이마트 갈 때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가요. 사생활 침해예요. 미용실 가는데 제가 잘 안 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 어떻게 해서 제가 거기 미용실 간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독자들이 거기 찾아와가지고 제가 오는 날 예약을 하고 가잖아요. 언제 예약했다고 하는 날 가니까 막 빵빵 터뜨리고 박수 치고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잘 안 가요. 그 미용실 주인은 사장님은 몰라요. 제가 단골인데 안 오는 이유를 잘 모른다고.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약 정보 공개하면 돼야 돼요. 안 되죠. 그 일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혼자 얘기를 하면은 아예 그거 그냥 독자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써먹으려고 사례로 이렇게 소개하는 거지 뭐 하는데 아내와 함께 만나서 아내하고 같이 설득을 했어요. 아내가 나한테 나서가지고 안 돼요 어르신 제발 좀 봐주세요.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 프랭카드 그린 것을 막았어요. 하지만 시니까 당신 얼굴 여기다 펼쳐놨어? 누가 여기다 펼쳐놨어? 독자한테 묻는 것은 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재미있죠? 네. 예. 제가 억지로 막 초등학교 수업할 때처럼 여러분들 재미있죠? 네. 예. 막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사실은 쓰는 작가도 재미있어요. 아 이게 뭐예요? 페인트 붓. 제가 큰 붓을 하나 그리려고 이제 넣으려고 하다가 사진이 없어서 이거 그냥 가져왔어요. 작업하는 거. 이거 가지고 캐리 쓰던 그 바닥에 이제 뭐 이 칠하는 의자 칠하는 그 붓인데 이걸로 작업했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초대 한번 할 거예요. 저 강주의 휴라는 거기에 제 집필실이 있는 거기 이제 의자에 칠하는 붓이에요. 붓은 뭘 하는 거예요? 뭐 칠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칠하죠. 이 붓 가지고도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글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어둠너는 얼마나 큰 붓을 가졌기에 세 사람을 다 지우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 얼굴 하나만 그려놓았니? 오 이렇게 막 거기를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시는 모습을 보이네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어둠을 지운다 붓으로. 그러고 나니 거기다가 얼굴 하나 그려기 위해서 그 어둠을 다 지웠니? 얼마나 큰 붓을 가졌길래 세상 어둠을 다 지우고 오직 묻는 당신 얼굴 하나만 그리기 위해서 이 어둠을 다 지웠니? 이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맛있어요. 맛있어. 자 여기 뭐예요? 가을 낙엽이죠. 가을 낙엽이 나무에 붙어 있나요? 땅에 떨어져 있나요? 펼쳐져 있나요? 땅에 떨어져 있나요? 나무에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데 한 송이 한 나무 잎 하나가 떨어져 있나요?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나요? 많이 펼쳐져 있죠. 이 많이 펼쳐진 게 나뭇잎이 아니라 단풍잎이 아니라 당신 좋아하는 마음이라면 이 바다가 뭘까요? 그리움이죠. 그래서 이 나뭇잎 가지고도 단풍잎 가지고도 질문시를 쓸 수 있다. 어떻게? 요렇게. 아, 요거는 요거 말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입추 가지고 가을이니까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입추 가지고 먼저 한번 볼게요. 당신이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가을이 먼저 왔네요. 혹시 당신 가을인가요? 가을 맞아요? 가을인가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예, 탁 던지는 거죠. 예. 혹시 봄 타는 분 계세요? 봄 타는 분? 가을 타죠. 그럼 가을 타시는 분 계세요? 흔들어 보세요. 한 분. 한 분밖에 안 타시네. 다 그냥 밋밋하게 타시네. 가을. 그럼 언제 타요? 4개월 중에? 열 타요? 열 타요? 늘 설레요. 열 설레요? 그래요. 그럼 타세요. 제가 가을입니다. 가을 탄다며. 아 제가 좋아서 타세요. 제가 가을인데. 무등 타세요. 무등. 이따 업어주세요. 뽑아주세요. 그 가을, 그죠? 가을이 먼저 온 거예요. 당신을 기다렸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당신 기다리니까 바쁘게 살았는데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입추야. 가을이 먼저 온 거야. 어떻게 해요? 이 가을 절개하죠. 그러니까
이 단풍이 펼친 것은요, 당신이 온다는 얘기에 제가 당신이 온다는 얘기에 소식에 제가 안 그러면 당신 기다리는 마음에다가 단풍잎 깔듯 제 마음을 깔았습니다. 단풍이 들면 제 마음 기억해 줄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이렇게 마당에 떨어진 단풍잎을 이렇게 쓸어요. 마당에 떨어진 단풍잎을 쓰다 보니까 당신 생각이 나네요. 내가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을 쓰고 있는 게 맞죠? 맞죠? 예. 뭐 그런 어떤 낙엽 쓰는 거 이런 것도 질문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뭐예요? 구슬초죠. 꽃, 갈꽃. 눈 감을 때 다가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왜 내 앞에 있죠? 왜 내 앞에 있어요, 이렇게? 네? 아니, 왜 내 앞에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요. 눈 감으면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지금 이렇게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구절초. 핑계죠. 꽃 앞에 구절초 꽃 앞에 핑계. 제목은 핑계예요. 좋아하는 사람 생각했다가 들킬까봐 얼른 꽃 앞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이렇게. 요거도 볼까요? 여기요. 눈 감을 때, 혹시 내가 눈 감고, 내가 눈 감을 때 다가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왜 내 앞에 있죠? 혹시 내가 눈 감고 있나요? 이걸 묻는 거예요. 뒷면에 조금 생각된 얘기죠. 내가 지금 눈 감고 있나요? 눈 뜨고 있죠. 지금 여기 보고 있죠. 꽃을 이렇게. 이렇게도 생각을 한다. 자, 비가 내리는 걸 볼게요. 비야, 이 새벽에 요란한 소리로 날 깨워놓고 보고 싶은 사람 생각만 내밀면 어떻게 하니? 비야, 이 새벽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 오는 소리 깨잖아요. 이 새벽에 날 깨워놓고 어떻게 할리? 어떻게 할래? 이런 바보처럼 내 안에 머물면서 보고 싶게 만들지 말고 밖으로 불쑥 나와서 나도 하고 얘기해 줄 수는 없니? 난 이 보고 싶어 하고 계속 자꾸 오매불만 얘기하고 있는데 내 앞에 불쑥 나와서 나도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없니? 이런 얘기잖아요. 얘기 안 되는 거나요? 안 되는 표정이 같은데. 돼요. 되죠. 이게 질문 내가 답 안 하고요. 독자한테 답 던지는 게 되게 재미있어요.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거 뭐예요? 배죠. 배가, 저런 배가 들어오려면요, 그 어마어마한 큰 항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얼마나 크고 아름다우면은 한국, 제주 관광공사에서 저 사진을 딱 이렇게 저기다가 항구라고 제주항 딱 소개로 저기 올렸겠어요. 그죠? 그런데 저 배가 저기에 항구에 들어오는데 좁으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거 가지고도 질문을 독자에게 던지는 시를 줄 수 있다. 어떻게? 바다도 좁다며 저 큰 배가 내 가슴으로 들어오려 하네. 바다보다 더 넓은 내 그리움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시는 말도 안 되는 것도 말이 돼요.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게 다 독자한테 질문 던지는데 다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요. 뭐 우산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준비할 거예요. 그럼 우산 들고 쓰고 나가서 그냥 비 이렇게 막으면 되는 거지. 뭔 그림을 준비해. 그죠? 그 생각을 준비해요. 배가 큰 배가 항구에 딱 들어오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그 북에 있는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리로 내 가슴으로 들어오려고 하니? 이 나보다 이 유람선 나보다도 100배 더 큰 그대 생각이 딱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이 그림이 있는데 나는 거기 가서 안전하게 정박할래.
하고 내 가슴에 들어오겠다는 게 이게 못 오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뭐 들어오라면 들어와. 근데 들어와도 그들 생각 옆에 조금 이렇게 자기가 비집고 들어와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내 스스로. 바보처럼 내 안에 머물면서 이건 아까 했죠. 그다음에 이제 개구리. 우리가 일러 바치기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러 바치기. 일러 바치기는 잠깐만 이거 끊고 다시 이제 연결해서 해줄게요.